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의 나왁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먼저 좀 양해의 말씀 구해야 되는 게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오늘 좀 빨리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나 기자님? 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이런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과 문체부에 있었던 7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일부 문학의 인사나 단체를 이념적 성향이나 이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유관기관이 하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다. 예. 적용된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네. 되는데 줄여서 보통은 직권남용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저희가 참 많이 다뤘는데 네. 어떤 죄라고 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 그대로 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예.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직권 남용이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요소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 이 문제된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부분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 하급자나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이 특정 단체 지원을 배제해라라는 이런 지시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예. 그 당초에 김기춘 전 실장이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 또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깨고 이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 대법원이요.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하고 그 조윤선 전 수석이 그 진보 성향의 예술 문화 단체에 지원금을 배제하도록 시킨 행위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위반된 행위로서 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됩니다. 예. 직권을 이렇게 남용해서 아까 이제 나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특수성이 뭐냐면 여기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이 민간인 개인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무원들, 문체부 공무원들한테 진보단체한테는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업무를 시킨 것이 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우선 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 직권 남용 상대방이 개인 사인인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한 그때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건처럼 예. 직권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 하위직 공무원은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그 행위들 전부 다 무조건 직권 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개별적으로 따져봐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이 14개입니다. 14개를 개별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예. 그 12개는 유죄가 맞다고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문체부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예술위원 배제 지시를 영진이 직원들한테 전달하도록 한 거라든지 예. 지원 배제가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도록 한 거라든지 지원 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네. 이런 등 12개 행위는 그대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소됐던 14개 행위 중에 2개 행위만은 뭐냐면 이게 그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각종 명단을 보내라고 시킨 행위, 그다음에 이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예. 이거 2개 행위 부분은 원심에서 좀 더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지를 심리를 더 했어야 한다라고 예. 해서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예. 공무원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위법, 불법이라고 해서 예.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아래 공무원 직원들이 한 일이 개별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일인지를 또 따져봐서 예. 이 판단을 해라. 그래서 단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청을 받고 업무 협조를 하거나 의견 교환을 하는 것까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좀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이제 이 파기환송에 대한 거를 이제 받아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일부 무죄인 거야? 어떤 거야? 막 이런 이제 혼선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번 판결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예. 이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이 판결이 꼭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건 아니다라고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제 일부 심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심리하라는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방금 이제 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중에 2가지,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관련 명단을 제출했다라든지 예.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사실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 범위 중에 일부가 이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무죄 범위가 생긴 거고, 그러면 이 형이 감형될 가능성이 이제 징역 4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예. 4년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다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이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 측은 예. 꼭 이번 판결이 그런 이렇게 꼭 크게 이제 불리한 판결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큰 틀에서는 이 직권남용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전망이라서 네. 이 부분을 저희 짧게 좀 도진기 변호사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재판들이 좀 연관돼 있는데요. 예, 당장 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판단이 이런 사건들의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안이 있죠.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 바로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에도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이 조 전 수석의 어떤 기소나 재판의 판도를 바꿀 만한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이 직권남용으로 거시된 14개 행위 중에 12개는 유죄를 인정을 했고 예. 그중에 다만 이제 2개 명단 보내도록 시킨 것하고 상황 보고를 하도록 시킨 거, 이거 2가지만 파기를 했고요. 예, 예. 그마저도 이제 무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한 이 결정적으로 이 조 전 수석의 사안은 본 사건과 좀 사안이 다른 것이요. 예. 이번 사안 그 대법원 판결 사안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기소를 한 것이고요. 조 전 수석의 기소된 혐의는 직권을 남용해서 특별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 판결에서 밝혀진 법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정 큐브 조금 짧게 만나봤습니다.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나박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